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5월달이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시집간 딸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고 막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제가 무서웠대요. 초등학교 때. 예? 막 혼도 엄청나게 내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초보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결혼도 처음 해보고 애도 처음 나보고 애 교육을 처음 시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늦둥이를 두신 분들은 확실히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부모들을 보니까 진짜 선수 부모들 있죠. 진짜 선수 부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OSS가 올해 19년 차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요, 이제 저도 젊었고, 우리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훨씬 젊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OSS 선생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 계시니까. 새로운 젊은 선생님만 충당되지 옛날 선생님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저도 젊고 선생님들이 젊어가지고 그 젊음의 혈기로 엄청 무섭고 엄청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본래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노래가 술술술술술 나오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근데 이 초짜들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앞서는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열정만으로.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지금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저도 애를 키워보고 또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켜보고 또 정말 훌륭하신 OSS 학부모들을 많이 그동안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네. 우선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너무나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적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겠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성적으로 평가되는 거, 그건 잘못이죠. 그죠? 시험 점수, 등수, 대학 스펙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가치라고 그냥 결정 내려버리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불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죠, 창의성을 가지고 또 도전 능력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진짜 우리는 너무나 성적과 스펙, 대학 이런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냐. 초짜 부모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거 보니까 그건 진짜 다가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도 OSS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아이의 현재 행복을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맨날 학원 다니는데 지쳐있고, 애들이 수면 부족이 웬 말이에요. 캐나다에 가면 아이들이 보통 9시,
초등학생들은 10시 이후에는 절대 못 있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수면 부족은 아이들의 성장에 크게 방해가 되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없어요. 미국, 캐나다 아이들은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재밌게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꼭 그렇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가면은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고 가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니까 뭐 졸업장 따려고 가는 거지. 그죠? 아이들이 너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예?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그 시간이 발랄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인생을 전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다 죽여버리는. 근데요, 아이들이 행복한 것도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을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 흔한 말로 즐기는 자를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래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요, 떠드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거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OSS 유학을 보내보시면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부모의 불안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거, 부모로서 그거를 후회되는 거, 그거를 아이들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가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는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하니까 아이에게 막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면은요, 겉으로는 됩니다. 겉으로는 돼. 무서우니까. 일단 혼나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아이들 성격만 나빠져요. 그리고 자꾸 욱박 지르고 혼내고 그러면 숨어서 합니다. 가끔 그런 부모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막 이렇게 멋진 아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런 말을 붙입니다. 제가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그런 부모도 계신데, 엄하게 자란 아이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숨어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아이하고 아이의 있는 그대로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엄격하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OSS에 이렇게 보내시면요, 그런 것들이 변해갑니다. 저 옛날에 그 기억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 부모가 OSS에 유학 보내기 전에 그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6학년 것까지 수학을 선행을 다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속성으로 2달 만에. 근데 그게 되나요? 예, 그거는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애들이 공부한 게 아니죠. 보세요. 스케줄을 이렇게 다 짰을 거 아니에요. 2달에 이거까지 마친다고. 그럼 선생님 진도표가 있죠? 야, 맞지? 맞아? 해봐. 그럼 애가 이러고 있겠죠? 잘 봐. 이렇게 돼지. 아이가 뭐라 그래요? 돼지 그러고 물어보는데 네 그러죠. 자, 그럼 풀어봐. 못 풀어. 그럼 또 소리 지릅니다. 아이 참, 그렇게 설명해도 못 들었어? 봐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정상적이지 않게 공부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예,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좀 편안해야 아이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짜 부모들은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선수 부모들, 조금 아이들을 좀 키워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보이거든요.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욱박질러. 아이가 빗나가죠. 자칫 잘못하면요, 비행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비행소녀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니까. 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부모 탓이죠. 예, 부모가 욱박지르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때리고, 그러면 심한 아이들은요, 집 나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마음은 알죠. 부모의 마음은 아는데 그게 초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짜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OSS에 이렇게 보내보면 OSS의 큰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애를 많이 키워본 정말 베테랑급 그런 엄마들도 계시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총각 선생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골고루 칭찬이니까 요즘은 OSS에 소리 지르시는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보다 훨씬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노하우예요. 아마추어들은 화 잘 내죠. 화 잘 내고 소리 지르고 다 아마추어야. 지나고 나면은 화나고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득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밝게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그게 아이들이 훨씬 잘 되는 길이에요. 예. 그래 천천히 가더라도 또박또박 원칙대로 갈 줄 아는 거,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초짜는 참 쉽지 않죠. 예. OSS에 보내시면 그 노하우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잠재력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서두르고 다그치고 그랬구나. 우리 아이에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네 번째는요,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죠. 부모가 결정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죠. 마음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 자체를 아이에 그냥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옆에 애들이 막 그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 보고 그러면 나 혼자 그렇지 않기 쉽지 않아요. 모든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점수 빨리 따고 뭔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기려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시킨 대로 할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로 자꾸 키우면은요,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애들을 이기잖아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죠. 하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잖아요. 이기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를 늘 이기면은 안 됩니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이기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교육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잖아요. 그럼 지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른 눈에는 보이잖아요. 약간 실수도 인정해주고, 아이가 요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넌지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바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절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부모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아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육인데, 마치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책임 회피형이 됩니다. 나 믿지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남들이 볼 때는 참 그럴듯하게 좋은 대학도 나왔고 직업도 좋고 좋은 동네 살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부모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음식을 먹는데 정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는 짜장면 먹는 게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야, 짜장면이 뭐야, 그건 싼 거야, 그거 먹지 말고 정가복 먹어, 이게 여기 제일 비싼 거야, 정가복 먹어, 이거 비싼 거야. 비싼 거는 곧 맛있는 거. 다른 사람의 입맛도 내가 정해버리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연습,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꾸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좀 하더라도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OSS에 보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OSS에 유학 간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거든요.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책도 읽어야 되지, 무슨 스피치 대회도 해야 되지. 스피치 대회 한번 하려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 스피치 발표를 하고 1년에 2번 대회를 하잖아요. 속된 말로 머리 빠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3분, 5분 되는 길이의 양을 다 외워야 되거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 원고를 써서 그 수정을 받고 그걸 외워가지고 혼자 막 저기 가갖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합니다. 또 노트북 펴놓고 동영상을 자기가 찍어. 그래갖고 연습을 해. 정말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회를 갖고 나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걸 하고 났을 때 그 만족감, 성취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학습량이 많은데도 늘 표정이 밝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목표 설정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SS의 그 유명한 플래너라는 게 있잖아요. OSS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학습량과 학습 목표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설정한 목표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을 OSS는 유도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경쟁심이 아니고, 내 스스로하고 설정한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 OSS는 그걸 최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스스로 해냈다라고 하는 뿌듯함,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런 고비고비를 스스로 넘을 때마다 생기는 자존감, 자신감, 성취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 아이들이 경쟁자들이 아니거든. 그냥 나의 친구고 동료지,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나하고 도전할,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하고 경쟁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표정이 밝은 겁니다. 정말 스스로 해낸다라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예, 한국에 있으면 그러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OSS의 유학을 보내보시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자녀 교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있죠.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이거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과목이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 과목도 이게 보면 뭐 굉장히 그림 잘 그리는데 학원 가면 대학 입시로 해서 선생님들이 다 타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사실 미술 과목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려내는 거, 그게 미술이지. 수학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논리성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수학의 목적이거든요. 정답을 공식을 집어넣고 빨리 찾아내는 거, 그게 수학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네, 그것은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영어를 도구로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언어죠. 그게 언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학 입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독해 위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높아도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이 영어는요, 세계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고, 또 이렇게 영어는 공부한다라기보다도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언어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게 사실 그게 언어죠. 그렇게 몸으로 익혀진 언어는 그렇게 익히다 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성향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거를 익히는 과정에서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사고력과 표현력 같은 것도 길러지고, 그 사회성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점수만 높아져. 영어로 대화는 못하는데 그냥 뭐 여기에 S가 빠졌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가 무기가 되면 저절로 자신감도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도구로서 언어가 자리 잡으려면 OSS에 보내시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언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거, 영어를 진정한 영어로서 배우는 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학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우리는 대학까지 가는 데까지만 부모들이 열렬하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죠? 마치 대학이 인생의 다인 것처럼. 하지만은요, 사실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초, 중, 고 과정이 나는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 중, 고 시절을 거치면서 정서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성격도 인격도 그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대학 가서 탄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상대방하고 협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체력도 있어야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어떤 적성이 있는 건지 또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무조건 점수 따라서 대학 가는 거는 진짜 그거는 시대의 자고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저의 아들의 경우에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대 포르투갈어과를 나왔지만 나는 하나도 불만이 없거든요. 하나도 불만이 없어. 나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예, 그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대학 가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대화하는 능력,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능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뛰어납니다. 저는요, 창의력 좋고 기획력 좋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 탁월하고 저는 그래요.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도 뭐 무조건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라라고 생각 그렇게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늘 그 잘난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를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존스 홉킨스를 이제 갔는데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메디컬 그 머신 뭐 그 의료공학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성이 없었던 거죠. 적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4년 만에 대학 졸업하지 말고 뭐 6년 나오면 어때?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격려한답시고 했는데 우리 아들 얘기가 재밌어요. 웃어. 아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그 대학 그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사 공대 다니는 애들은요. 나사 하나 보고도 막 그냥 미친대 좋아서. 좋아서 미친대. 그 보스턴 음대 다니는 우리 OSS 학생이 있어요. 싸이 나온 대학교. 네. 아주 행복해갖고 이루면 알 수가 없대요. 뭐 복도고 어디서고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자기 악기 들고 나와가지고 뭐 드럼도 치고 노래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아이빌리그나 이렇게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학에 다니는 미국 그 캐나다의 서양 아이들은 미쳐서 그 과를 간 아이들입니다. 미쳐서 간 아이들이야. 올림픽 대회 나간 사람들도 보면 서양 사람들은 정말 그 메달하고 관계없이 즐기잖아요. 근데 오로지 우리는 대학 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하고 싶은 거 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근데 우리 아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 그래도 돼 아빠? 아빠 등록금 대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인생이 길다고 그렇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꾼 거예요. 너무 재밌대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대. 그리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워도 봤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그 길로 심리학을 전공해서 지금 이제 심리학 박사과정 마지막 연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대학이 절대 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면 롱런을 못합니다. 오래 못 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대학은 점수 따라 대학을 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면 행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대학은 인생의 출발점이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을 잘 찾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열렬하게 그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택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OSS에 여러분의 아이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아이를 비교하는 거죠. 사촌, 친구, 심지어 요즘 뭐 SNS에 나오는 그런 것과 다 비교해서 늘 이렇게 비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힘든 겁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죠. 누구한테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비교는 동기부여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죠. 서양 사람들에게 100명의 학생을 놓고 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 그러면은 100군데로 다 뛰죠. 100군데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정을 바쳐서 할 일 그렇게 해서 뜁니다. 즉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백인백색이죠. 그래서 100군데로 다 뛰어가니까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 100명을 놓고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 모두가 한쪽 방향을 보고 가죠. 전교 1등, 뭐 의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행복도 성적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늘 비교를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부부싸움 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비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고. OSS의 교육 방침은 절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OSS뿐만 아니라 서양 교육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늘 칭찬해주고 너는 너다. 너는 너로서 훌륭하고 너로서의 색깔이 있다. 절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OSS의 아이를 보내고 나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동안 내가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하고 너무 많이 비교를 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게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실수에 너그럽고 도전에 과감하죠. 우린 도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이 늘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그러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막 정말 큰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 그냥 뭐 비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늘 실수를 너그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향한 늘 부모의 지적질. 서술형 시험에서도 보면 뭐 컴마가 빠졌다고 감점하고 거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같아도 감점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OSS에서는 늘 실수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저는 내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제발 도전하고 실수해라. 어렸을 때 실수는 돈 주고도 경험하는 거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 자신도 저는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실패의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늘 저는 도전하고 또 늘 실패합니다. 작은 실패로 계속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실패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완벽하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챙겨주게 되고 아이들은 실패 경험 자체를 가져보지 못합니다. OSS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매달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제작도 해보고
그런 새로운 경험이죠. 그리고 뭐 와일드 플레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뭐 그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야외에서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해보고 늘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물론 본인이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은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실패는 멋진 것이고 도전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늘 교육을 시키거든요. OSS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내보시면 정말 인생에서 값진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9번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초보 부모로서 자주 하는 실수,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부모가 너무나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교육도 부모의 가정 교육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멋있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참 여러 가지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정말 OSS에 아이를 보낼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다시 얘기해서 성공하신 부모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괜히 성공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지쳐있고, 전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쳐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한국의 가정은 사실 많이 어긋나 있죠. 그 이유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전부 다 학원 가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거의 없잖아요. 아이들 전부 뭐 학원 가고 주말에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대시동까지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아빠는 돈 버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엄마는 애들 뭐 이렇게 하고 엄마가 거기다가 또 전문직까지 갖고 있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쳐 있는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 현실적으로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이들 이렇게 맨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정말 그 꼴 보기 싫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말 힘든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양에서 살면서 사회교육 시키는 거 보면 일단 서양은 부모가 다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아이들을 조금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공부에 몰빵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시간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보면 지나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잃고 있지요. 아이를 OSS에 유학을 보내보고 나면 부모가 숨 쉴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동안 내가 아이를 너무나 몰아쳤나 보다. 아니, 그동안 내가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가 생긴 건데 엄마 아빠 사이가 그동안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그런 것도 아이가 이렇게 떠나가면 보입니다. 그리고 애가 둘이 있는 경우 하나를 보내고 나면 밑에 애가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뭐 고입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위에 애가 있을 때 밑에 애가 하나 좀 빠져주면 그 아이한테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빈자리를 그동안 이제 OSS에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부모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요. 매우 소중한 경험이죠. 그래서 OSS에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 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부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족의 기본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 교육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OSS에 유학을 보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아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면도 보이고 이게 전부 다 한국의 부모들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OSS 유학 보내시면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아이의 미래를 길게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당장의 점수, 당장의 시험, 당장의 입시. 우리 코앞에 것가 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30대 때 내 아이의 삶, 40대가 되면 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사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나하고 아이하고 관계 이런 것이 내가 50대, 60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코앞에 있는 거, 당장 중간고사, 당장의 입시,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멀리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되고, 그리고 영어를 무기로 해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다양한 그런 문화를 접하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고방식의 유연성을 가진 아이, 그리고 대화할 줄 알고 또 사람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실 많이 무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보다도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해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교육의 덕목이죠.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경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맞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OSS에 아이를 보내보시면 그 해답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